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김진태 의원이 쓴 거라고 했는데, 김진태 의원이 진짜 쓴 건지, 김진태 지금은 참 도지사구나, 아니면은 이름을 도용한 건지 직접 쓴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직접 쓴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떠도는 글이라서 떠평에서 떴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방을 해체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한 문재인, 남북 군사 합의서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건 국방을 해체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평화가 왔다고 방송에서 하루 종일 해내시키고 전응아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전파하고 있다. 육해공 일체의 적대적 행위 금지? 누가 적대적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설마 한미연합훈련을 적대적 행위라고 하는 거냐? 북한이 핵개발을 옹호하는 논리에 왜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동조하나? 육지에서는 남북 10km 안에서 기동훈련도 포사격도 금지되었다. 한국은 휴전선 아래쪽은 전부 민가라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훈련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GP도 같은 수로 철수한단다. GP는 북한이 훨씬 많은데 같은 수로 철수하면 한국이 훨씬 불리하다. 게다가 GP는 수도권을 막고 있는 방어선인데 그걸 축소하겠다고? 휴전선 50km 아래가 서울인데 공군은 비행금지 영역을 만들어서 훈련은 물론 정찰 비행도 금지시켰다. 공군과 정찰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에게만 치명타다. 그리고 육군을 지원하는 폭격 훈련도 금지된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춘천 앞, 바로 서울 앞까지도 비행 금지 구역이다. 이곳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훈련을 금지한 거다. 공군 지원 없이 육군 장병들이 방패가 되어서 북한군을 막으라고? 해상은 매우 심각하다. 동해는 속초 앞바다까지 내줬고 한강 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다이렉트로 오픈해줬다. 서해는 강화도 코앞의 덕적도까지 공동수역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상납했고 서해 5도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을 북한과 공동으로 순찰하겠단다. 제정신인가? 한국인이 왜 북한군에게 관리당해야 하나?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일체의 해상훈련도 포사격도 못한다. 연평도가 불바다가 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연평도의 자주포 사격훈련을 금지시켜버린 것이다. 대체 그렇다면 윤영아 소령 외 5명의 연평해전의 용사들과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이는 왜 죽은 거냐? 이렇게 쉽게 영토를 상납할 거면 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바다를 지켰단 말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방부에서 최초에는 서해안을 남북이 똑같이 40km씩 양보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한국이 훨씬 많이 양보, 아니 북한에 상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답했다. 미쳤냐? 6.25 당시 한치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산화한 순국 선연들을 능욕하는 것이냐? 이와 반대로 북한은 핵을 없애지도 정사정포를 장사정포를 없애지도 군축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은 민족 자주 평화라는 망상 아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굴욕적인 항복문서, 영토 상납문서에 서명했다.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대체 뭐냐? 이 나라의 영토가 그렇게 쉽게 팔아먹힐 그런 싸구려 땅이냐?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거짓 평화에 눈이 멀어서 환호하고 있는 너희들이 말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부 전에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썼다고 추정되는 글을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다시금 SNS를 달구고 있는 것은요, 이때 그 문재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하게 홍보하고 이상하게 세뇌시켜가지고 적당히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저희는 물론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를 그때도 많이 비판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글을 올린 분도 요즘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거 저들이 난동 부리는 게, 간첩들이 저렇게 잡혔는데도 민주당이 무슨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검찰 탄압을 외치고 저러고 집회를 하고, 여기에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저 범죄자로 똘똘 뭉치고 수사는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이거 수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해서 이거 북한 어떤 이 모종의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이렇게 다 남겨줬기 때문에 항복문서처럼 아마 그런 그 경고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려서 이 글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의 캡처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중앙일보에서 그때 나온 기사를 어떤 분이 캡처해서 그 밑에 글을 달았는데요. 북한으로 갈 귤은 왜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따옴표. 이거 문재인이 얘기한 겁니다. 귤이 왜 이렇게 더딘가? 문 대통령 3차례 독촉했다. 문 대통령이 낙점한 답례품은 처음부터 귤이었다. 이런 중앙일보의 그때 당시에 그 기사예요. 군용기에 귤 박스가 실어지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밑에 이분이 글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북으로 귤 200톤 빨리 보내라고 성화했는데 판문점 통해 보내도 될 일을 왜 굳이 군수송기를 점점 캐스점. 요때 저도 이것도 많이 비판하고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첫째, 귤이 우리 군용기로 가나 이게 저 판문점으로 가나 큰 그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군용기로 가면 물론 가는 시간은 빠르지만 그 다음에 이게 군용기까지 귤박스가 가고 화물차가 그건 또 군사 지역으로 들어가서 군용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 왜냐하면 군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이륙해서 착륙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아니 판문점으로 남겨주면은 간단한데 오히려 이런 절차 저런 절차 빼면은요 더 빨리 북한에 도착할 수 있어요. 판문점으로 남겨주는 게. 트럭으로 갔다가 거기 내려주면 거기서 와서 트럭으로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군용기로 갔을까? 저도 그때 의문점을 얘기했거든요. 이 귤만 있었나? 화물로 가게 되면 물론 귤박스 하나하나 뜯을 수는 없지만 노출이 됩니다. 화물로 가면. 근데 군용기로 들어가면 군용기를 누가 거기서 뒤져요? 그리고 뭐 어떻게 사진을 자세히 찍어 군용기 안에 들어갔는. 이거 실는 장면만 한 카트 잠깐 나온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건 몰라요. 귤박스만 들어가 있는지 그 군용기 안에 뭐 금괴가 들어갔는지 돈박스가 들어갔는지 귤박스 사이에 무슨 금박스가 사이사이에 끼었는지 돈박스가 사이사이에 끼었는지 군용기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근데 트럭을 판문점에서 싣고 우리가 내리고 판문점에서 내리고 북한 트럭이 와서 판문점에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죠. 사진으로 찍어서 정밀 분석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절차가 복잡한 군용기로 귤이 가지 않았나. 이게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이 이거 그리고 3차례나 독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귤 상자 보내는데 아니 이거 좀 늦어졌다고 3차례 빨리 왜 안 가 이렇게 3차례를 독촉해. 할 일입니까? 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게 실렸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독촉하고 그러면 돈 아니겠느냐. 돈 아니면 뭐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이게 3차례나 독촉하죠. 아 귤박스 안 간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일 없습니까? 3차례나 독촉을 하고요. 아 중앙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냥 네티즌들이 그냥 떠든 게 아니고 유튜버가 그냥 떠든 게 아니고 북한으로 갈 귤은 왜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란 자가 3차례나 독촉을 한 거예요. 귤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리고 빨리 가야만 하는 게 저쪽에선 독촉하고 왜 삶은 소대가리 왜 약속 안 지키간 빨리빨리 가지 못한 이거 욕먹을까봐 뭔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어도 안 보이는 저 군용기에 실어서 귤을 보냈다. 그럼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로 가면 빠르니까 귤이 뭐 상할까봐. 제가 설명했잖아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게 더 오래 걸린다니까. 수속 있기 때문에 군사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거 실어 날라요. 이게 귤이 생산지에서 유통회사 거쳐서 트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트럭이 바로 군사지역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 군사지역에 있는 차가 나와서 이걸 실어서 또 날라야 돼요. 그리고 이 군용기로 넣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리고 비행기가 막 바로바로 이렇게 넣고 바로바로 화물차처럼 뜨나요?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문재인이 3차례나 독촉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귤박스 보내는데 예정 시간보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참, 지금 쿠팡 이런데 새벽 배송하면요. 즉시 와 그냥. 그런데 아니 이렇게 3차례 대통령이란 자가 독촉하는데 이렇게 늦어? 이거는 단순 귤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의심을 해서 판문점 통해서 보내도 될 일을 왜 굳이 군수송기로 이렇게 복잡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지. 뭐 들었냐 귤박스 안에.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이 글에서도 나왔듯이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우리 전방을 다 내준, 정방뿐이 아니라 바다 내주고 항공 내주고 항공 감시 못하게 다 내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위치를 안 시켰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꼭 전쟁은 안 나더라도 전쟁은 무서워서 못 일으켜요. 지금 핵잠수함도 와 있잖아요. 미국의 핵잠수함. 겁나서 못 일으켜. 그러나 뭔가 서해 5도의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한민국 안에서의 소요 사태.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지하철 같은 건데, 지하철 같은데 이 무슨 가스 같은 거, 일본에서 살인가스 그게 몇백 명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근데 북한 이 테러 집단의 이 간첩이라든가 포섭된 자가 뭔가 일으킬까봐 겁납니다. 수상합니다. 유비무한. 또 조심해야 돼요. 이 자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문재인, 이해찬 등등 이 밑에 사람들이요. 임종석 또 나와서 죽기 살기로 나온. 왜 죽기 살기로 나올까요? 왜? 수상합니다. 대통령이 확실히 좀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무원들이고 군인들이고 경찰이고 진짜 매 눈을 뜨고 감시해야 돼요.